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치원생 아들 하나 있는 37살 과천맘입니다. 워킹맘 하다가 아이가 유치원 적응을 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연애하던 시절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몇 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포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사업체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받는 월급이 월 450 정도 됩니다. 대출금도 없고 저희 부부 모두 딱히 크게 소비하지 않는 성격이라 결혼 7년 동안 둘이서 1억 2천 정도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전부터 일하며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돈은 비상금 개념으로 제가 갖고 있기로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 시댁에서도 알고 계세요. 어느 날 이 돈을 그냥 두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은행 이자는 날이 갈수록 이자율이 줄어들어 아무리 큰 돈을 예치해도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서 재테크하며 돈을 불려가는데 은행에 그냥 두는 것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제가 모아둔 돈을 주식에 넣고 좀 불려보자 결정하게 된 거죠. 저는 대학도 상경 계열을 졸업해서 여의도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모두 주식 투자를 잘하진 않지만 저는 친한 동료들의 고급 정보와 귀동량으로 주식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있었죠. 물론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결혼 전에 주식으로 1,500만 원 정도 재미를 봤었고 그 돈으로 산 게 지금 제가 몰고 다니는 중형차예요. 한 달 정도 차트와 주식 정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이를 등원시키고 주식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노트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네요. 오랫동안 쉬었기에 감을 잃은 줄 알았는데 제가 꽤 적중을 잘 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도 동료들이 저는 타고난 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식 놓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키우고 바빠 손에서 놓고 살았었네요. 여튼 그렇게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고 갖고 있는 7천만 원 중 5천만 원만 투자에 쓰기 시작했어요. 남은 2천만 원은 물타기용으로 갖고 있었죠. 그런데 투자한 처음부터 상을 치기 시작하더니 5천만 원이 3달 만에 9,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돈은 1억이 넘게 된 거죠. 남편도 옆에서 제 주식 잔고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 직장 동료에게 모 회사의 큰 호재를 듣게 되었어요. 중견기업인데 중국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모 관광지에 매우 큰 쇼핑몰 시설과 놀이동산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호재였습니다. 물론 투자는 소신껏 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그 중견기업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할 때도 자주 컨택했었던 회사이고 경영진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정보를 조합한 후 제가 갖고 있는 1억을 모두 그 회사 주식에 넣었습니다. 몇 달 묵혀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넣자마자 이틀 만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연달아 상을 쳤어요. 매일매일 30%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뺄까 말까 고민했지만 1억이 2억 되고 2억이 2억 5천 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둘까 하다가 그만 다시 2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가진 돈의 2배나 올랐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었죠. 이제 슬슬 빼야겠다 생각하던 와중 아이에게 유치원에서 큰 사고가 생기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와 교구로 다툼을 하던 중 교구의 뾰족한 부분에 눈 쪽에 크게 상처가 나서 찢겨지는 중대 사건이 일어나서 유치원 원장까지 병원으로 오게 되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자칫하면 실명으로 갈 수도 있었기에 저희 가족 모두 분노하며
그 가해 아이 부모에게 따지게 되었고 유치원과도 사이가 안 좋아져 결국 유치원을 퇴소하게 되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던 몇 주라 넣어둔 주식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아이도 많이 회복했고 다른 유치원에도 입소시켜서 적응도 끝내가던 차 주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을 했더니 글쎄 저도 믿을 수 없는 주식 잔고의 숫자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실현 손익이 무려 4억 1천만 원이 된 거죠. 그동안 제가 넣은 종목이 호재에 호재가 겹쳐 며칠 동안 난리가 났던 겁니다. 보자마자 바로 주식에서 뺐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지 빼자마자 주식 그래프가 파랗게 흐르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죠. 그렇게 해서 제 통장의 잔고는 무려 5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이런 기분일까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느낌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가늠도 안 될 정도였답니다.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일하다 말고 집으로 와 저를 안고 빙빙 돌고 난리더라고요. 둘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밥도 잘 먹지 않고 변비도 없는 사람이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30분, 40분씩은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안색도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요. 얼굴이 점점 까매진다고 해야 하나? 푸석푸석하고 표정도 영 좋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 놀아주는데 의욕도 없고 짜증도 많이 늘었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해서 시어머님께 여쭤봤네요. 어머님, 우리 그이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나요? 요즘 일이 조금 많아지긴 했다만 잘 돼서 그런 거지 뭐. 너희 시아버지가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줬잖냐. 어머, 정말요? 그이가 보너스 얘기는 안 했는데 바빠서 그랬나 봐요. 하고 끊었습니다. 보너스도 받았으면 저한테 말을 안 했다니.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요즘 우리 그이 일 잘하나요? 밥도 잘 안 먹고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는 게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일? 내가 물어볼 참이었다. 요즘 일하면서 그놈의 핸드폰을 얼마나 들여다보는지 내가 한 소리 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않고 얼빠진 놈 마냥 살길래 안 그래도 내가 새아가한테 전화를 해볼까 했어. 둘이 싸운 거냐? 네? 아니요, 싸우긴요.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전화한 거 아범한테 티는 내지 마시고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 후 아이 재우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도리어 저에게 면박을 주더니 제가 계속 물어보니 한숨을 푹푹 쉬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은 주식을 했었다고 하네요. 제가 주식으로 5억을 넘게 만든 걸 보면서 본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상장 폐지를 당했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냥 주식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라 함은 아예 돈을 찾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 친한 형한테 주식 사기를 당한 거였더라고요. 얼마 넣었냐고 물어보니 글쎄 저희가 7년 동안 모은 1억 2천을 모두 꼬라박은 거죠. 7년 동안 모은 돈은 단 3개월 만에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뻔뻔스럽게 모르는 척 하더니 한순간에 남편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치닫더라고요. 저희가 모아둔 돈 통장에 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군 따져서 조금 큰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가려고 모아둔 돈이고 제가 주식으로 번 5억을 합쳐 전세가 아닌 매매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저에게 말도 없이 그 큰 돈을 혼자 운용하려고 했던 게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엄청 싸웠네요. 이혼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꽤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며 시댁으로 도망가 버린 바람에
시부모님도 모두 알게 되셨죠. 그런데 시어머님, 저에게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려며 화를 내셔서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님이 저와 아이 보자마자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나가라며 손잡고 밖으로 내보냈고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벼랑간 눈앞에 별이 번쩍.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후려치신 거예요. 어디서 여자가 돈 번다고 유세야 유세는? 어머님, 갑자기 저를 왜 때리세요? 네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내 아들 무시했다면서? 운 좋아서 돈 벌었으면 운 나빠서 잃을 수도 있지. 하늘 같은 남편을 그렇게 무시를 해? 어머님, 같이 번 돈을 상의도 없이 혼자 쓴 거예요. 화 안 낼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같이 번 돈?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다고. 그거 다 우리가 준 돈 아니야?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님한테 이렇게 뺨을 맞으니 눈물이 나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니 재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거지. 내조나 했으면 좀 좋아. 그렇게 기를 죽이니 속이 시원하든. 어머님의 독설은 멈출 줄 모르시네요. 우리 아들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며느리를 무시하시는 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비참하기 이전에 놀랐던 거죠. 저희 아이가 안 봐서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님한테 뺨을 맞으니 오히려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정말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저 임신했을 때 남편이 몰래 유흥업소 갔다가 걸렸을 때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감싸서 싸움이 더 번졌었는데 아이 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집안일과 육아 분담 때문에 싸우면서 정이 몇 번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당당히 자립할 돈도 생겼고 더 참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얘야 며느라 말 좀 더 듣고 가거라 하면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실망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었다고. 그치만 이렇게 뺨을 맞으니 오히려 정신이 확 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화가 나서 뺨 좀 올려붙였다고 이렇게 이혼을 하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냐. 때린 건 미안하지만 너도 잘한 건 없지 않느냐. 얘기 좀 하자. 응? 하시며 저를 붙잡으셨네요. 뿌리치고 나와서 남편 만나 아이만 챙기고 지금은 친정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눈치는 채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기대라고 하시네요. 제 전화기는 남편과 시어머니 연락으로 불나고 있지만 받고 싶지 않아요. 주식으로 번 5억, 이혼하라고 하늘이 주신 돈처럼 느껴지네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본 사연은 2014년 취미 요리로 유명했던 한 커뮤니티에서 조회수 3만 회, 댓글 200여 개가 달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던 어느 회원이 실제에 올린 글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도 벌써 1년 반 정도 되었네요. 슬픔보다는 아직 분노가 남아있어 마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죽었는데 웬 분노냐고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올해 대학생 남매의 엄마인 47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당시는 흔치 않던 케이스인 연애 결혼이었고 정말 깊이 2년 정도 사랑하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였습니다. 결혼해서도 부부싸움 한 번을 하지 않아 모두의 부러움을 샀었어요. 50대 중에 가부장적인 남자가 많잖아요.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면 아들은 아버지 닮아간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와는 전혀 반대였어요. 불호랑이같이 시어머니를 군림하시는 시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며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했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저희가 자고 있는 새벽 몰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캠핑 도구를 챙겨 차에 모두 싣고는 뒤늦게 저희를 깨워 깜짝 서프라이즈로 여행 선물도 준 추억이 있는 달콤한 남편이자 아빠였죠. 저도 그런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고 저희 아이들 역시 아빠를 참 잘 따랐어요. 그런 남편에게 부도덕과 비윤리는 티끌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했어요. 문구용품을 도매 관리하는 회사였는데 인터넷에 판매도 시작하면서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회사도 많이 커졌죠. 그래서 그 전에는 5명의 직원으로만 운영되던 회사가 남편 죽기 전에는 30명 정도의 직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바빠지기도 했죠. 몇 년 전부터 거래처와 일이 꼬였다,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워낙 회사 몸집이 커졌으니 그럴만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외박도 했고 중국 출장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있었네요. 그날도 남편이 지방 출장 가 있어 혼자 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친구 만나 수다를 떠는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너 근데 남편 많이 믿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알잖아. 거짓말도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아니 얘 50대들이 얼마나 뒤에서 애인을 많이 사귀는데 남편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며? 그야 혼자 회사 꾸리느라 바쁘니까 그렇지.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믿어. 혹시 몰라 얘. 우리 동창 중에 지희 알지? 남편이 애널리스트라는. 집 밖에 모르던 남편한테 뒤통수 맞았대. 회사 여직원이랑 불륜하다가 걸렸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같은 아파트라 출퇴근 전에 1시간씩 만난 거래. 걸리지도 않고 글쎄 2년을 그러고 있었다더라. 어머 세상에.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아니야 얘. 바람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친구 말을 들어보니 괜스레 요 며칠 남편의 수상한 행적이 내심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밤 11시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씻고 있는데 어디서 낯선 벨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벗어놓은 자켓 안주머니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희 남편은 기본 벨소리로만 해놓는데 그 벨소리는 센스 있는 팝송의 도입부였죠. 뒤져보니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는데 남편이 샤워하다 말고 급하게 나와선 직원 핸드폰이야. 카풀을 했는데 두고 갔더라고.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 그냥 꺼서 주머니에 넣어줄래?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핸드폰을 다시 넣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카풀 같은 건 불편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샤워 끝낸 남편에게 물어봤죠. 웬 카풀이야? 집 근처에 누가 살아? 응. 얼마 전에 새로 직원을 뽑았어. 전에 회계 맡던 직원이 세금으로 돈 사고를 크게 쳐서 자르고 새 직원이 왔어. 그런데 차가 없다고 하더라고. 여기 버스 타기도 애매하잖아. 마침 가는 길이라서 내가 태워다 주고 있었어. 아, 그래? 여자야, 남자야? 몇 살? 여잔데 그냥 아줌마야. 왜? 질투해?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길래 웃으면서 지나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남들 다 한다는 핸드폰 검사도 단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저는 그만큼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렇게 평화롭던 날들을 보내던 어느 오후, 경찰로부터 온 전화. 그 전화는 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경찰입니다. 김준환 씨 배우자 되십니까? 아, 네. 무슨 일이시죠? 김준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여기는 동아병원입니다. 확인하러 와주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저희 남편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당한 건 줄 알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가서 저희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곳엔 이미 심정지되어 빳빳하게 굳은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왜 이러냐고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한참을 제가 난리를 쳤나 봅니다. 조금 진정하고 나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사인이 뭐냐고, 그리고 왜 혼자 와 있냐고, 직원들이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남편 침대에 의료진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물으니 모두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한 어떤 여자, 40대 정도 돼 보이는 그 여자는 한 구석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인은 말로만 듣던 복상사, 성관계 하던 중에 심장마비가 온 것이죠. 신고도 늦어져서 골든타임도 놓쳤답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고 남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죠. 아니,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왜 모텔에? 누구랑? 혼란스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었었죠. 상대는 병원 한 구석에 있던 바로 그 40대 여자였습니다. 남편 심장마비가 왔을 때 아마 불륜 사실이 발각되는 상황이라 신고도 못하고 혼자 어찌저찌 해보려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뭐냐고 바로 머리채를 끌어잡았어요. 그냥 울면서 맞고만 있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들어왔다던 회계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3년이나 사귀었답니다. 이상했어요. 회사에 입사한 건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3년이나 사귈 수 있었다는 걸까요? 알고 보니 남편 친구 애인이었던 사람이랍니다. 남편 친구의 불륜 상대였고 걸려서 헤어졌었다네요. 그리고 바로 저희 남편이 자기랑 만나자고 대쉬해서 사귀게 된 거라며 남편이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남편 친구의 애인이었기에 짝사랑만 하다가 그렇게 사귀게 된 거였다고.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를 회사에 부정입사 시켰던 거고요. 사내 직원이니 같이 밥 먹고 카풀해도 의심받지 않았겠죠. 거래처에 동행한다는 명목으로 데이트도 많이 했을 거예요. 복상사로 실려온 그날도 거래처 외근 간다고 함께 나와서 몰래 모텔에 갔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였고요.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해서 봤더니 그 폰은 저번에 카풀한 사람이 차에 두고 갔다던 바로 그 폰이었어요. 사진첩을 열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둘이서 싱가폴, 제주도, 남해 여행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시기상 저에게 중국 출장 간다고 했던 시기들이었어요. 당신 가정도 없냐고 하니 수년 전 이혼해서 아이도 뺏기고 혼자 살고 있는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신용카드도 남편이 준 걸로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야 알아버린 제가 너무 바보 같아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남편을 매 순간 의심하며 살았어야 했을까요? 그게 현명한 거였다면 저는 차라리 혼자 사는 삶을 택하고 싶네요. 그렇게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린 평생을 함께하는 단짝 같은 존재라고 믿었었는데 불행히도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카톡도 봤어요. 너와 함께한 세월이 3년이 넘어갔지만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마음이 돌처럼 된 줄 알았는데 너를 만나 생명을 얻었다. 어제 차에서 하고 가서 그런지 조수석이 삐걱거려. 네, 다 저희 남편이 불륜녀에게 한 대화입니다. 피가 식고 눈앞이 하얗게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이성을 찾고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자기 아버지 죽은 건 알아야 하잖아요. 울며 병원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양가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양가 부모님께 당시 전화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병원으로 오시면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처리를 하고 양가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일가 친척 모두 모였고 그날 병원 앞에선 난리가 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시부모님,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냐는 우리 부모님, 친척들도 서로 엉켜 말싸움을 해서 병원 직원들이 나와 말리고 가관도 아니었네요. 누군가가 죽으면 슬퍼하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시비를 가리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그 불륜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살려내라! 우리 아들 살려내! 네가 빨리 병원에만 데려왔어도! 그러시다가 벼랑간 화살을 저로 돌리시더니 네가 집에서 매일 퍼져만 있으니 우리 아들이 딴 데 눈을 돌리지. 너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아들이 바람만 피지 않았어도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 와중에 정말 황당하고 이 상황에서도 시짜짓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제 동생이 장례식장 접수한다고 동분서주 하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누나, 이제 장례식장 잡아야 할 것 같아. 잠깐 와봐. 말을 가로채듯 제 앞에 나서신 시어머니. 우리 아들 평생 고생만 했으니 가는 길이라도 곱게 보내주자. 무조건 특 1호실로 잡아. 네? 어머님, 무슨 자랑스러운 죽음이라고 특실로 잡아요. 장례도 치르기 싫어요, 어머님. 뭐야? 인연이 지 남편 가는 길도 막네. 지가 모자라 바람 피우게 했으면서 너는 잘한 거 있는 줄 알아?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뭘 뭐라고 해? 과로사 있다고 해야지. 과로사요? 3년 넘게 불륜한 상대랑 모텔에서 그 짓 하다가 복상사 한 사람을 과로사요? 어이가 없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끌어주시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무조건 특실해. 우리 아들 잘못 없다. 그렇게 어머님이 원하시던 특실은 자리가 없어서 못 잡았고 일반실로 잡았다는 게 코미디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처리를 하고 손님을 맡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님은 조문 온 사람들에게 과로사했다고 울면서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모두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게 이상한 말도 하죠. 병원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소문이 안 날 리가요. 그 불륜녀는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제 남동생이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치긴 했지만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냅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수척해진 얼굴로 뒷정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했다. 내가 아들 죽었다는 소리에 정신이 없었다. 노망이라도 났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집에 가서 푹 쉬거라. 다음에 연락하마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장례 치르던 3일 동안 거의 울지 않았었는데 마치 봇물 터지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이처럼 목 놓아 펑펑 울었어요. 남편 회사는 바로 정리했어요. 저나 아이들이 이어받아 경영할 처지가 안 되었죠. 법무사 도움받아 세금이며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딱 반년 걸리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지 꽤 잘 경영하고 있던 회사더라고요. 제할 거 모두 제하니 저희에게 남은 건 17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댁에서 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반반 물려줄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이사 갔어요. 동네에도 소문이 파다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죠. 이따금씩 집에 오는 아이들에게도 미안해서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평수는 줄이고 일부러 시끌벅적한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고요히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요. 실감이 안 난 건지 아니면 남편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인지 눈물이 많이 나지 않네요. 다만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여자와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까? 그러면 이렇게 허망하게 하늘로 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의미 없는 후회가 마음 한켠에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을까 원망도 들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제가 정말 매력이 없어 남편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았나? 자괴감도 들고요. 어쨌든 저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많은 시간 동안 소중한 추억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명복을 빌어야겠죠. 아, 이 글을 올리고 나면 파장이 엄청 나겠네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장례식장에서 남편 만나기 전에 미리 핸드폰 검사 자주들 하세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하셔서 즐거움을 나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예비 신부고요. 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은 9월 초에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이며 신혼여행이며 모두 예약되어 있고요. 양가에 인사 모두 드렸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청첩장만 돌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정도이고 예비 신랑은 그동안 공부를 오래 하여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남친을 너무 사랑하고 직업도 탄탄한 편이라 그 정도는 개의치 않았어요. 둘 다 직장이 김포 쪽이라 각자 살고 있는 원룸도 김포고요. 신혼집도 이쪽으로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집값 많이 비싸더라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시댁 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우리는 경기도로 내려갈 생각이다. 그 차액으로 너희 신혼집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어요. 아현동 집은 당시 시세가 7, 8억 정도까지 오른 상태였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 그렇게 시부모님 말만 듣고 한 달 정도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다 작지만 인테리어까지 깨끗하게 잘 맞춰진 4억 8천 정도짜리 매물을 보게 되었어요. 집값 전부를 시부모님께 기댈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예비시댁에서 딱 좋다 하시며 그럼 이걸 사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대출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은 돈으로 가전, 가구를 해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아현동 아파트가 팔렸다고 해서 좋은 타이밍으로 그 집을 바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신혼집은 일단 시아버지 명의로 사셨어요. 세금 같은 것도 모두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명의는 결혼하고 천천히 돌려주신다고 했고 저는 신뢰가 많이 갔기에 딱히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얼마 안 남았으니 잔금도 미리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감사해하며 명품 시계와 밍크코트를 백화점에서 정가로 사서 거의 1,200만 원 정도 되는 선물을 시댁에 보내셨어요. 저희도 감사 인사를 수없이 드렸고요. 많이 찾아뵙고 선물도 자주 드렸습니다. 이사갈 집이 경기도 오산 쪽이라 저희가 그때 날짜 맞춰 이사도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으로 이사 가시는 날 아침 저희에게 전화를 거시곤 잔금 문제가 생겨서 이삿날이 늦춰졌다고 하셨어요. 너무 놀랍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하셔선 아무래도 이중 계약 사기 같다시며 계약금만 날리게 생겼다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현동 집은 비워줘야 하니 김포집에 잠깐 짐을 좀 두겠다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 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지만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찌저찌 시부모님은 김포집에 먼저 사시게 되셨습니다. 오산집이 어떻게 되어가냐 물으시면 얼머무리시며 그러게 말이다, 빨리 해결해야 할 텐데 하시며 말을 돌리시곤 했어요. 이제 저희도 가구와 가전을 슬슬 넣어야 하는 터라 자꾸 말씀 돌리시는 시부모님 잡고 진지하게 여쭤봤죠. 그러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 다시 집 알아보기도 힘들고 하니 1년 정도만 같이 살자. 이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당분간은 부동산 근처도 가기 싫다. 1년 정도 후에 꼭 분가하마. 잠깐만 살자. 가족도 됐으니까 괜찮지? 저는요, 솔직히 자꾸 말씀 돌리실 때부터 안 좋은 예감을 받긴 했어요. 이러다 합가하시자는 거 아닐까. 결국 원하시는 건 합가였네요. 뭐라 말씀은 더 못 드리고 그대로 나와서 예비신랑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내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갈 집이 그렇게 되었는데 경찰서 한 번 안 가시고 태어난 시부모님이 이상했거든요. 예비신랑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고 2시간 후 저에게 왔어요. 어두운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한 예비신랑. 너무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침울한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터놓고 말한 이야기, 정말 놀라웠어요. 시부모님이 사실 오산의 집도 안 사셨대요. 두 분 다 일도 간두셨고 별다른 취미도 없고 적적한데 실제로 두 분이 친구도 거의 없으시고 집에서 TV만 보시며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이 살며 손자, 손녀, 재롱도 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허락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쇼를 하셨다며. 급하게 처리한다고 아현똥집을 급매하는 바람에 얼마 못 받고 나와서 김포집도 겨우 살 수 있었다며 수중에 차액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시네요. 결론은 분가할 집 구할 여윳돈 없으신 상태고 지금 살 수 있는 곳은 김포집밖에 없으셔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네요. 그래요. 어차피 시부모님 돈이니까 시부모님 집 맞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완전히 농락당한 기분이에요.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파혼하고 싶은데 남들 눈도 있고 울며 이야기하는 예비신랑을 보니 딱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젊고 벌써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예비신랑 말로는 1년만 같이 살면서 분가하실 집을 반드시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와 카톡을 하시는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피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수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